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홀입니다. 오늘 포홀은 뭐 주가는 일단 보합 정도를 유지를 해줬는데, 오늘 제가 그 포스코 퓨처엠 영상을 지금 찍고 왔는데 거의 평상시의 텐션의 한 3배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수가 크게 뭐 반등을 보여줬다거나 뭐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 안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어떤 그 포지션에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오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저는 이거는 시장이 조만간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 나온 패턴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그 오늘 같은 흐름이랑 비슷한 적은 몇 번은 있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정말 소액, 오늘에 비하면은. 근데 오늘은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그 금액적으로 좀 큰 금액이 너무 그 뻔하게 의도 같은 것들을 대놓고 좀 들어오지 않았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포퓨도 30만원 찍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진짜 안 좋으면은 그 밀릴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하나의 가격 45만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까지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솔직하게 댓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댓글을 많이 이전보다는 안 달아주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많이 밀리고 종목도 많이 밀리고 약간 좀 시장이 밀리는 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한 것 같고 주가가 밀리는 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좀 텐션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시장이 뭔가 강하게 좀 반전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사전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와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포퓨 영상을 보고 포홀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내용이 좀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또 포홀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사실 요즘에 좀 텐션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많이 떨어졌었고, 뭔가 이거는 시장이 정말 답이 없다라고도 느꼈고 굉장히 답답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파이팅 해야죠. 같이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오늘 지수가 많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뭐 크게 변동이 없었고 코스닥도 오후장, 오전장 다 합쳐도 위아래 등락폭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대부분 다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장중에 뭐 양전도 하다가 음전하고 뭐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에요. 다만 요즘에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반대 매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 포홀의 앞에 이 증이라고 써져 있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의 증거금률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움 기준으로 보라색이 들어오면은 100%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뭐 잡주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좀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높아도 요 색깔에 증거금률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얘기는 증권사 쪽에서 이제는 너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이제 앞으로는 네 돈만 가지고 해라. 우리가 이 종목을 살 때 돈을 이제는 못 빌려준다. 그 관점이거든요. 키움은 일단 지금 영통제지 때문에 한 방 맞았습니다. 아마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 영업이익 그 컨센을 하회를 많이 했죠, 증권사들이. 이미 거의 뭐 확정 손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한가 들어가면서 거래 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그 미수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걔들은 뭐 나중에 거래 정리가 풀려도 이미 개파락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러면은 계좌가 다 청산이 돼도 마이너스가 계속 찍혀 있을 겁니다. 왜냐? 증권사에 그 돌려줘야 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키움증권이 그 정도로 데미지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 영업이익이 진짜 그냥
폭삭 내려앉았으니까 아마 한 2천억 정도는 손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키움증권의 어떤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뭔가 좀 예전에 그 주가 하한가 무더기 사태 그때랑 차트가 거의 비슷했고 또 굉장히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영풍제지가 이전에 거래대금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거는 그냥 자전이에요. 대부분 자전이고 이 자전의 대부분이 키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당일 주요 거래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11만, 10만, 10만, 8만, 8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풍제지가 이전에 어떤 패턴 보였냐면은 여기에 매수매도 상위에 키움이 한 300만, 400만이고요. 나머지는 한 10만, 10만, 10만 이랬어요. 이거는 키움 쪽으로만 계속 거래를 돌리고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을 보는 사람이 봐도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키움 쪽에서 이거는 매수매도를 너무 과하게 돌린다 이게 보였는데 그 증권사 내부에서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 키움 쪽에서 그 사태를 좀 다시 한번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시장의 메인 종목들 오늘 포홀도 변경이 됐고요. 에코프로도 변경이 됐고요. 딱 보면은 에코프로 BM, 네,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부분 다 증거금이 100%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인벤티지레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움은 더 이상의 이런 사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 그 조치를 취한 종목들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반대매가 이틀 동안 8천억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반대매가 또 5천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이 거의 같은 수준 유지가 됐고 오늘 아침에 장전의 동시호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분 땡 하고 나서 동시호가 딱 찍힐 때 한가 종목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거의 한 400, 500 종목을 제가 보는데도 그 얘기는 오늘도 아마 반대매매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의 반대매매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강제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을 이런 식으로 눌렀다. 그리고 너무 좀 티가 났죠. 의도적으로 2차전지 쪽에다가 집중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반도체 같은 거 왜 그렇게 가격을 안 누르냐. 이거 개인 그 비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심에 있지 않았던 그 시가총액이 좀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확실히 좀 포지션을 지켜주는 느낌이었고, 똑같이 뭐 어떤 실적이나 영업이익 이런 규모가 비슷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수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데미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포홀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밀렸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반대매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점이 딱 이때부터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 주 후반부터 그 다음에 이번 주 초. 그래서 오늘 반대매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아마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뒤에 집계가 되겠지만 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지션을 오늘 굉장히 좀 대놓고 드러냈다.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오후장에 특히나 코스닥 외국인 기관 양매수 1000억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수 밀렸습니다. 개인 매도 1000억 나왔다. 보통 이런 사이클이면 지수가 지금 상황이라면 못해도 한 1%? 1%는 그냥 쭉 원웨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수가 밀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개인들의 매도를 오늘도 계속적으로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거금 이 퍼센테이지까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그 반대매 압박이 평상시보다 더 있을 겁니다. 왜냐? 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메인 종목들에 더 이상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죠. 신용이나 미수 금액을 더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담보를 맞추려면 다른 종목들을 강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현금을 집어넣는다거나. 근데 거기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키움 쪽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키움 쪽의 이런 조치가 시장의 반등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반대매매를 맞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왜냐? 뭔가 지금 암만 생각해도 시장 저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한다?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게 오히려 더 큰 손실만 남기고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빠글빠글한 종목 절대 위쪽으로 큰 돈 써가지고 안 올려준다. 어느 정도 가볍게 만들기 전까지는 그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주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때 들어갔던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과했고, 그거에 상응하는 데미지를 한 번 더 주고 두 번 더 줬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장의 악재들도 좀 맞물려서 나왔고, 근데 이제는 포홀도 추세 지금 하단 라인까지 딱 맞고 뭐 반등이 나온 거 둘째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포지션이 오늘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난 점, 그 다음에 시장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는 증거금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키움창구, 키움증권이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매도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점유율은 정말 가히 압도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키움 쪽의 증거금률 변경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아마 이번 반대매매 사이클, 지금 반대매매가 어쨌든 간에 높은 기호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매매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시장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으로 크게 많은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버티거나 뭐 LNF가 오전장을 잠깐 주도한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시장은 역시나 여전히 밀렸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에는 오히려 시장이 오늘 당장 반등을 보여준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벼워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반대 매매를 당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만한 그런 또 시장의 포지션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좀 이렇게 저도 어조를 좀 높여가지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반대 패턴 중에서는 이게 반대 매매 패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인이 매도를 하는데 지수가 밀리는 이런 반대 패턴 중에서는 거의 가장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2시 이후에 나왔던 그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버티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조금 더 관점을 바꾸고 시장을 주도 면밀히 좀 지켜보시다 보면은 좋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코멘트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그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포홀의 주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드렸어요. 오늘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뭐 기관 매도가 나온 것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45만원 가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같이 파이팅 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